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나 남한테 웬만하면 잘 보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누구는 지나치게 그렇게 하고 누구는 별 신경 안 쓰고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직을 했거나 막 낯선 환경으로 이제 갔을 때 그런 새로운 환경에 내던져졌을 때 내가 아쉽고 약자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특히 남을 더 의식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죠. 내가 이제 잘 보이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쓴다는 거를 상대에게 보이는 순간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낳을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원칙은 있어요.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서 잘 보이려고 하면 이제 신뢰가 가죠. 고맙고. 근데 본인의 실력은 한 3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100으로 보이고 싶어서 거기에 난 100으로 보일 거야 라고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로 눈에 띄면 상대는 이 사람 글쎄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심화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이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렇게 지나치게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만만히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상대가 보기에 이 사람은 너무나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이러면 그걸 아는 순간 이제 약점으로 잡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직장에 있을 때 그 직원들이 참 많은 편이었어요. 이제 저희 본부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유형들을 보겠어요. 특히 주니어 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감정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아직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A군하고 B군이라고 치자고요. A군은 처음부터 아주 직장 생활을 잘 보겠다고 작정한 친구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례로 한 명씩 오잖아요. 과장 오면 과장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과장이 커피 타주고 팀장이 오셨으니까 팀장이 커피 타주고 막 그렇게 부지런히. 그리고 막 팀장이 뭘 자리에서 부시럭부시럭 뭘 찾고 있으면 바로 쫓아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나 봐요. 뭐 찾으세요? 이러면서 이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팀장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고갈돼요. 우리의 에너지라는 건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일은 그렇게까지 유능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더 하겠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커피를 맨날 주다가 안 주면 왜 커피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찾다가 없으면 막 A 찾는 거죠. A. 요즘에 완전히 좀 빠져가지고 왜 저래 변했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상대를 나쁘게 길들여 놓는 케이스입니다. 나는 바짝 엎드려서 원래 막 이렇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이면 계속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결국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 것만 못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B군을 볼까요? B군. 두 번째 유형.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입사원인데 다른 선배들은 참 무심하네? 이 정도예요? 그냥 성격이 내성적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사교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자신을 어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 일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어코 어려운 과제도 데드라인 정해놓은 안에 어쨌든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해내는 그런 케이스. 결국 한 10년쯤 지났을 때 누가 더 잘 됐을까요? B군이 조금 더 진급이 빨라요. 일에 집중하니까. 길게 놓고 보면 결국에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확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 뭔가 하면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살갑게 굴고 이러는 부분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페널티로 좀 작용을 하긴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에 비해서 남한테 너무 잘 보이려는 어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히 보여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작용이 가장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그런 부작용을 야기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남한테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이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연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빴어요. 근데 기분 나쁜 티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얼굴, 배려하는 마음 넓은 사람인 것 같은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 무례함에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당황했는데 표를 못 내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어떤 이제 흠집 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면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나는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 못 참는 성격인데 그랬을 때도 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막 욱하고 막 성질내고 그런 히스테릭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아우 별걸 다 물어보시네요. 아우 부끄러워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속으로는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만 손해요? 이제 내 속만 상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가 약속 안 지키는 걸 못 참아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확 돌아가서 막 뚜껑 열리고 거의 이제 딴 사람처럼 돼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될까요? 죄송해요. 제가 잊어먹었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내 캐릭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 없고 우유부단하고 저 친구 굉장히 순둥이 같아. 순한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의 정말 그렇게 딱딱 부러지고 정확히 일하고 이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은 이제 나는 이제 없어진다는 걸 스스로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지내면 인간관계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잃고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결코 나를 잃지는 말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남한테 지나치게 잘 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뭔가 그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나치게 남한테 포커스를 딱 맞추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테 만반히 보여서 휘둘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 일하는 게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즐겁게 일해야지 원하는 것은 얻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룰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어그러지면 결국에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저는 그런 원리를 각자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A군, 팀장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B군은 맡겨진 보고서의 완성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럼 누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이제 B군이라는 거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바로. 잠시 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 연연하지 마세요. 아주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실력,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 뭔가, 난 지금 성장하고 있나? 지금 공부할 거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나한테 집중하면 내가 남한테 잘 보여야 할 때와 그런 일에 신경 꺼야 될 때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저절로.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난 남한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지 못해서 출세 못하겠다. 직장 생활 잘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걱정되거나, 왜 실망스러운 분은 그런 염려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고 만만치 않게 보일 만한 실력을 쌓고 내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내 스스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해서 보여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지금 인정하고 있나?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래, 이 정도면, 이 정도 실력이면 됐어. 아니면 이 정도 노력하고 있으면 됐어. 그럼 이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붙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금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심하셔서 내 스스로한테 다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그 마음 탄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